불타는 금요일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경제 뉴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2024년도 1분기 GDP의 확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잠정치보다 0.1% 높게 측정이 돼가지고 발표가 됐었고,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미국의 실업급여 신규 청구 숫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규 청구 숫자는 감소를 했다지만은 실업급여 총 수령자는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면서 미국의 노동시장 및 경제지표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의 실업수당 총 수령자 숫자가 2021년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었다라는 경고 신호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LPL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2021년 말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 청구 숫자 같은 경우 노동시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우리는 올해 하반기에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산업활동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며, 이는 연준이 올해 후반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1분기 GDP 확정치는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으나 견고한 수치로 보여지지만은 경제 성장 둔화를 나타낸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인 소비 데이터가 소비자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이전 2.0에서 1.5%로 감소를 했으며 이는 우려의 원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어느 정도 양념 및 조작이 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통계조차도 미국 경기가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자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인사들 같은 경우 각기 말이 다르긴 한데, 이번에 애틀랜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0.25%씩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4분기면 앞으로 3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전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게 된다면 조금 더 이런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으나 오늘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1,700달러 선, 이더리움은 3,449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아주 재미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올해 첫 번째로 미국 대선 토론, 트럼프 대 바이든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본인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언을 한 만큼, 만약에 해당 토론에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언급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중앙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해당 토론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할 확률이 44%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그가 비트코인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그리고 트럼프 밈코인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가격 변동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토론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그 전날에 이어가지고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2140만 달러. 그래도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아보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 다만 블랙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들의 글로벌 얼로케이션 펀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한 것, 이는 블랙락이 세 번째로 그들의 인터내셔널 펀드에 현물 ETF를 추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별 뉴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1710개의 비트코인이 크라켄 거래소로, 그리고 한 고래 같은 경우는 1200개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입금을 했는데, 어제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4000개가량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동요하지 않았었던 시장, 이제 이 정도 움직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최근에 범위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려고 있는 비트코인, 해당 패턴이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구간의 상단인 7만 달러 상당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비트코인의 유동성 맵을 봤을 때 67,100달러 수준의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 숏쟁이들이 몰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된다면 숏쟁이들 청산시키면서 강하게 위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크립토 뉴보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롱 조졌으니까 숏 조지로 가야 되겠죠. 자, 한편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올해 여름 알트 시즌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일단 흘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미넌스가 살살살살 녹아주고 있는데 약간 반등했다가 쑥 빠지는 그런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보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도미넌스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알트코인들 중에 크게 상승해주면서 자금 및 분위기를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요. 하나 둘씩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네크가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하게 되면서 솔라나의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었는데요. 그 동시에 차트상에서도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솔라나. 분석가 덴토시 같은 경우는 해당 회색 구간에서 매수 구간에서 솔라나를 매집한 다음에 신고점에 파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상승 추세상에서 지금 페넌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단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솔라나가 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 등등의 루머가 돌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어느샌가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솔라나가 힘을 좀 내주고 있는 사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하락에서 다시 한번 지지 확인을 마치면서 하락 추세를 뚫어내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초에 승인 및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한번 베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분석가 제키스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하락, 즉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었고,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사토시 차트상에서 0.06 비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면 달러상으로는 3,700달러 선까지 도달한 후에 그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는 출시가 되어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어떤 이들은 ETF가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된다면 첫 5개월 동안 최대 75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20% 혹은 최대 50%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예상인데요. 역시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유입량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시총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자금만큼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정한 양의 자금만 있다라면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알트 시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가격이 높게 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엘리지 분석가가 보고 있는 패치 AI. 진짜 상승은 여기 있는 빨간 박스를 넘어서고 나서 안착하게 된다면 지대로 된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달러 아래까지 내려갔었다가 그래도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더욱더 큰 상승 누려볼 수 있을 것. 다음으로는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범위 움직임 내에서 와리가리를 쳐주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범위 구간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움직임 여하에 그리고 알트 시즌이 오느냐 여하의 움직임이 갈리겠지만은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게 된다면 충분히 20달러 이상까지 움직임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크립토랜드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 조건이 붙죠. 예를 들어서 차트상에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해당 구간까지 어떤 지지 구간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만 추가적인 가격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냥 무조건 언급이 됐다라고 해서 상승이 된다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꼭 고려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모든 정보들은 참고로만 활용을 하셔야지 투자 조언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력을 키워야만 된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비트나 이더, 메이저 장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가장 간단하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사기 사건이 있었죠. 380억 원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 사기를 벌였었던 회장이 징역을 받았는데 12년 380억 원을 해먹었는데 12년을 받았고 벌금 25억 원이 선고가 됐다라고 하네요.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이 범죄들 같은 경우도 가해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한국. 자,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요?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유지를 위해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힘든 시간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